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고등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함수 파트를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더욱더 가속화됐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들어야 되는 개념 책은 한 권인데 여러분의 실력과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집은 다르게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수업 자체는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서 짧게 끊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 자, 함수 파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자, 함수가 뭔지부터 먼저 개념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자, 함수라는 것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 있어요. 그래서 자, x라는 어떤 새로운 변수가 있어요.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값이에요. x 자리에는 어떤 값이든 올 수 있어요. 이 x하고 또 y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라는 변수가 y하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는 관계, 이거를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짝꿍을 이루는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x하고 y가 대응 관계를 이룬다 라고 하면 그 아이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짝꿍이 되면 무조건 함수가 되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자, 함수가 되기 위한 대응 조건이 필요해요. 그때 자, 우리에겐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가 화살표가 나가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선택권을 갖고 있는 변수를 이름 붙이기를 독립변수다 라는 말을 써요. 독립적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선택을 받는 아이들, 나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약간 소극적으로 선택을 받을 뿐이에요. 이런 변수를 종속변수 이렇게 써요. 종속변수. 자, 그래서 이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대응관계를 이룰 때, 자,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독립변수에게 제한 조건이 들어가요. 이 독립변수 x 너는 자, y 중에서 선택을 하되, 자, 반드시 선택하는데, 자, 반드시 선택할 것. 나는 선택하지 않을래. 어떤 x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구멍이 뚫린 애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함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y 애들 중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 개씩만 선택할 것이 조건입니다. 자, 한 개씩만 선택할 것.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모두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 그 y 입장에서는요, 이 종속변수는 어떤 제한 조건이 없나요? 그러면 종속변수는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선택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선택을 두 개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배워봤었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어떤 f라는 함수로 지정해 볼게요. 그때 이 x는 a, b, c라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i는 1, 2, 3, 4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때 자, 이 a라는 독립변수가 나는 1을 선택할 거야. 괜찮죠? 자, b라는 아이가 나는 1을 선택할 거야.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c라는 아이가 나는 3도 좋고 4도 좋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함수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함수가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이유가 자, 이 x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몇 개씩, 한 개씩만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몇 개를 선택했습니까? 두 개를 선택했죠. 이런 경우에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몇 개만 만족시켜줘야 돼요.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C는 이렇게 4 하나만 갈 거야 라고선 대응관계를 성립한다고 치면 이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반드시 한 개씩만 대응한 거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함수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이 독립변수들, 이 아이들의 모임을 갖고 이름을 붙이기를 정의역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 1, 2, 3, 4, 이 아이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공역이 됩니다. 공역. 공역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선택을 받은 1번하고 4번, 그쵸? 이 선택을 받은 1번하고 4번을 따로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치역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에요. 즉 공역들, y값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선택을 받은 일부분을 가지고 치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역, 치역, 정역은 당연히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포함관계로 나타낸다면 공역 속에 치역이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릴 수 있었던 모든 그래프들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여러분은
자, 이렇게 된 아이를 1차 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을 자, 우리는 반비례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단 x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반비례 함수를 갖고 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직선해방 정식이라고 해서 x축과 평행한 이런 꼴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한 이런 꼴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쵸? 자, 그리고 언제 배웠었죠? 자, 고등상에서 원해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아이도 배웠었죠. 그쵸? 그리고 지금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쭉 배워왔었던 2차 함수. 그쵸? 이렇게 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쵸? 그럼 이와 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의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함수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함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함수고 어떤 게 함수가 아닌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어떤 게 함수고 어떤 게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x, 정의역의 입장에서 반드시 빠짐없이 한 개씩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x축과 수직이 되는 선을 딱 그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이렇게 딱 몇 개만 있어요. 한 개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은 갖고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함수가 맞습니다.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x를 제외하고 생각해봐 라고 했기 때문에 x를 제외한 부분에서 x축과 평행인 선을 아무렇게나 그려도 자, y하고의 교점이, 이 그래프와 교점이 한 개씩만 대응하고 있죠? 이 얘기는 여기 있는 x값과 대응하는 y값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있는 x값과 대응하는 y값도 여기 있다. 그래서 어때요? x가 어떻게 y값과 딱 하나씩만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함수가 맞습니다. 그쵸? 자, x축과 무슨 선을 긋자? 수직인 선을 긋는 거예요. 자, x축과 수직인 선을 그을 때마다 이렇게 교점이 몇 개씩 나와요? 한 개씩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역시 뭐가 맞습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요 아이 배웠던 적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좌표가 2였다고 치면 얘는 x는 2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이 흰색인 이 그래프하고 아무런 교점이 생기지 않죠? 여긴 교점이 없어요. 근데 여기 x는 2라는 아이는 이 흰색하고 무수히 많은 지점에서 어때요? 교점이 생기고 있죠. 그쵸?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x2라는 이 정역의 원소가 모든 y값들과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씩이 아니라 여러 개랑 대응하고 있고 나머지 x값들은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다.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원해방정식도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뒀더니 여기는 어때요? 여기 지금 x1이라는 거 하나당 y값이 지금 몇 개 대응하고 있습니까? 2개가 대응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x 하나당 y가 2개씩이구나. 또 어떤 지점에서는 대응하는 x값이 없어요. 그래서 자, 반드시 한 개씩만 대응하세요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함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제목이 원의 방정식이었지 원의 함수가 아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 그렇구나. 얘는 함수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x축하고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모든 부분에서 교점이 몇 개? 한 개다. 그럼 x 하나당 y값이 몇 개 대응하고 있다? 한 개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 아이는 뭐가 맞습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x축과 어떤 선을 그어보자? 수직인 선을 그어보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교점이 한 개씩만 나오게 된다면 함수이고, 그쵸? 자, 교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거나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다음 내용을 잠깐 봐서 이제 이것들을 갖고 이제 유형을 직접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362번부터 제가 제공하는 프린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보면 36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가 있어요. 이 집합 x는 1, 2,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원소가 0,
1, 2,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정역의 원소, 얘는 무엇의 원소입니까? 공역의 원소입니다. 이것으로 함수인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기억의 식을 봤더니 이 fx라는 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x 빼기 1이다.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식은 fx는 조건제시법처럼 표현했네요. 이 i는 x의 양의 약수만을 말한대요. x의 양의 약수.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이때 fx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말한대요.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2x 빼기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얘는 f1은 뭐예요? 1. 그럼 여기 보이죠? 아, 얘가 이렇게 그쵸, 대응을 했구나. 그쵸? 그 다음에 F2는요, 2는 4 빼기 1인 거니까 3. 아, 얘는 3과 대응했구나. 그 다음에 F3은 3이 6 빼기 1인 거니까 5예요. 근데 이 공역의 원소 중에 5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얘는 굳이 따지면 화살표가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정역의 원소가 y값 중에 선택한 i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 수 없다.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양의 약수들을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또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서 f1은 1의 양의 약수는 1이에요. 그쵸? 근데 자, f2예요. f2는 1의 양의 약수가 1도 되고 2도 되거든요. 그럼 이 i의 입장에서 또 뭐가 될 수 없어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x가 몇 개 선택했어요? 2개. 반드시 1개씩만 선택하세요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fx를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볼까요?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얘는 1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도 어때요? 1입니다. 2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예요. 그 다음에 F3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가 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2, 0은 이 공역의 원소 속에 모두 들어가므로 요 i가 바로 뭐가 되겠구나.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65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65번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요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리고 x는 유리수다라고 줬어요. x는 유리수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리고 fx는 x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x는 뭐입니까? 무리수입니다 라고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네요. 그때 f 마이너스 2 더하기 f 루트 2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거는 뭐 비교적 쉽죠? 자, 여기 있는 이 x들의 조건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x가 유리수이면 이 식에다가 넣어주시고 x가 무리수라면 이 식에 넣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유리수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2 빼기 1이라서 1 여기 함수값이 그쵸? 더하기 f 루트 2는 무리수죠. 여기 x 자리에 루트 2를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루트 2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정답 뭐가 될 거다? 3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36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fy를 만족할 때 그때 그리고 f0은 뭐이다? 10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f 2018의 값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름 붙이기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함수값을 묻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임의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x자리랑 y자리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넣어서 내가 원하는 이 2018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될까를 고민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학교에서 굉장히 선호해요. 대진고등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재현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를 빈도가 높게 내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지만 실제로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하면 무슨 IQ 테스트처럼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값들을 집어넣어서 이 값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문제이지 어떤 개념을 접목해서 혹은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다만 이런 문제를 풀 때 x에다가도 y에다가도 동시에 0을 한번 넣는 것은 제일 먼저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x에다가도 y에다가도 0을 넣어주면 f0은 f0이래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네. 그쵸? 근데 여기서 f0은 10이라고 줬으니까 이 아이는 10이구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쓸 수 있는 건 없을까? 2018을 물어봤거든요. 그쵸? 그러면 일단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2018 했으니까 뭘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2018하고 2018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1과 2000 여기가 1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1 하고 또 다른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를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F0 값을 줬기 때문에 나는 F0을 이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걸 해볼까요? 나는 F0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2018과 0을 이용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해보면 되겠지만 저는 X에다가는 마이너스 2018을 넣고요. Y에다가는 2018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F0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가 2018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집어 넣었으니까 여기는 F0이고요. F0은 마이너스 2018에다가 FY예요. 더하기 F의 2018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0은 10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10 이렇게 할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F 2018은 마이너스 2018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그럼 2018에다 10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으로 2028입니다 라고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어서 373번. 자, 373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정역의 원소는 마이너스 2, 1, 0, 1이고 자, y 공역의 원소는 0부터 6까지래요. 그리고 자, 이 x값의 범위에 따라 함수값이 모두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x가 0보다 큰 거는 여기가 x가 1하고 2일 때는 요 식에 넣어라 이런 얘기고 x가 0일 때는 y값이 그냥 3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 x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를 자 그래프 위에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x가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x가 0보다 클 때군요. 1부터 집어넣으면 2, 1부터 집어넣으면 2 여기가 구멍을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 2일 때는 뭐다? 1, 2, 3, 4, 5 이쯤 될까요? 이렇게. 원소가 5가 됩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는 1, 2, 3 여기에 점찍기를 하시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 거니까 5. 그쵸? 여기도 이렇게 잡고 마이너스 2일 때는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3. 그쵸? 이렇게 점찍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x가 자 만약에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실수 전체다 이렇게 주면 얘는 그래프 선을 긋는 거죠. 만약에 얘가 실수 전체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얘가 모두 다 그래프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x의 원소들이 다 뭐예요? 딱딱 끊어지는 정수들이죠. 그럼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뭐 하셔야 됩니까? 점찍기로 그래프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치역이죠. 치역은 선택받은 y값들이죠. 선택받은 y값들. 그쵸? 계산해서 얻은 y값들이에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3이죠. 지금 이 아이가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 다음에 0,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마이너스 2는 5로 갔어요. 이렇게 5가 선택됐습니다. 치역으로.
마이너스 1은 3으로 선택됐어요. 얘로 선택됐어요. 그 다음에 0도 뭐로 선택했어요? 3을 선택했어요. 그쵸? 1 같은 경우는 2를 선택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도 5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러분, 자 이 모든 치역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2가 한 번 선택하고 3이 두 번 선택되고 5가 두 번 선택됐지만 우리가 집합의 원소로 쓸 때는 어떻습니까? 반복된 것은 하나만 쓰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치역은요 2, 3, 5다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들의 합을 물을 때는 그냥 얘네들을 다 한 번씩만 더해서 답은 10이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쵸? 여기 선생님 5가 두 번 나왔으니까 5 더하기 5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 의외로 많이 틀리니까 자 이걸 다 합쳐서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77번을 보면 자 보면 두 함수가 어떻게 되고 싶대요. 이 말은 뭐냐면 두 함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은 함수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딴 거 없어요. 자, 정역의 원소가 1하고 4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똑같다. 그 다음에 x자리에 4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정역의 모든 원소들을 각각 대입했을 때 y값도 어떻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역의 원소를 두 개를 줬죠. 그러니까 F1과 G1이 똑같다. 그리고 F 무엇하고 4하고 무엇도 G4도 똑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 직접 집어넣고 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것만 써볼까요? 참고로 나는 정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fx가 자 x라는 아이가 있고 fx가 x 세제곱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fx라고 하지 말고 자 식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함수 여기를 g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fx는 하나는 x, gx는 x 세제곱이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수식 자체는 여기는 x고 x 세제곱인 거니까 만약에 정의역 x가 실수 전체잖아요. 그러면 다른 함수예요. x가 실수 전체였다면 f랑 g는 엄연히 다른 함수입니다. 근데 여긴 x가 마이너스 0, 1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0, 1을 집어넣었을 때만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g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f 0도 0이고요. g 0도 0입니다. 넣으면. 그쵸? 그 다음에 F1도 1이고요. G1도 1이에요. 아, 그렇네. 마이너스 1, 0,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네? 이 둘의 식이 같네. 치역값이. 그러면 이때는 정역이 이렇게 마이너스 1, 0이라고 치면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가 맞다라고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80번입니다. 이 중에서 함수가 가능한 것,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세요 라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강의를 설명할 때 말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X축과 무슨 선을 긋자.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이렇게 딱 하나씩만 존재하는 것은 함수가 맞습니다. 그죠?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수직인 선을 아무리 그어봐도 교점이 계속 한 개씩만 나오죠?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죠? X축과 수직인 선을 아무리 그려봐도 교점이 몇 개씩 나옵니까? 한 개씩 나오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그었더니 교점이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이쪽에선 교점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도 자 아무리 그어도 교점이 계속 몇 개로 나옵니까? 한 개씩으로 일정하게 나와요.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드디어 함수를 자 첫 단원을 끝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쪼개서 수업을 진행할 거라서요. 여기까지 문제 연습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